월세 나가고 막 이렇게 쭉쭉쭉 적자가 되잖아요. 나는 역시 자격이 안 되는데 망했다.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죽기 직전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았어요. 마이너스 2억으로 그냥 끝낸 이 경험 자체를. 그때 당시에는 새벽 6시쯤에 이제 사무실 와가지고 한 2시간 정도는 책 읽고 영업 관련한 책들 다 읽었죠. 그냥 뭐 그 서점에 있는 그냥 뭐 말하기, 기술, 화술, 뭐 심리, 영어, 비즈니스 막 이런 책들 다 쌓아두고 급했어요 진짜. 그래서 막 아침에 읽고 그날 바로 적용하고, 그러니까 어제는 전화가 2시간 걸렸으면 오늘은 무조건 1시간 40분이라도 걸리게 만들자. 그래서 막 조금씩 줄여나갔어요. 8개월 뒤에 어떻게 됐냐면 고객이 이제 제가 아무 연락도 안 해도 이제 줄을 서는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도 저한테 너 잘 될 거라고 해줬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래도 제가 저를 믿어줬던 게 제일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고. 안녕하세요. 굉장히 실용적인 얘기를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듣는 동안 바로 이거 듣고 나가시는 길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팁들을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 강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막 월일억 시스템을 만들었다, 뭐 블로그 1등이다 이런 키워드로 좀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하고요. 네, 오늘은 이 두 사진 사이에 있었던 10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보통 유명한 유튜브 영상들 같은 거 보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아니면은 뭐 1년 걸렸습니다. 이런 멘트들이 많은데 전 사실 그렇게까지 사기캐는 아니고요. 제가 21살 때부터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이렇게 되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어요. 네, 그래도 제가 이제 누군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얘기를 하면요. 네, 마케팅 회사를 창업을 했었는데 마케팅 업종 중에 브랜드 블로그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브랜드 블로그 업계 1위 회사를 만든 경영자이기도 하고요. 그 브랜드 블로그 강의로 한국에서 가장 큰 플랫폼에서 3년 연속 그냥 강의가 제일 많이 팔리게 만든 강사이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멋진 분들하고 일을 하고 지금은 전국에 있는 변호사, 의사, 사업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코칭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마케팅 회사의 이제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봤던 그 사진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 여기 이 고시원에 살던 저는 사실 되게 성장 덕후였어요. 저런 환경에서도 10년 전에 1년에 책 100권 읽기 챌린지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저 환경에서. 그리고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일을 했어요. 회사에 문 열고 들어가서 내가 불 끄고 나오는 그런 회사 직원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제 몸값 얼마였을 것 같아요? 여기 써져 있죠? 월에 한 80만 원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급으로 쳤을 때 처참하죠? 근데 그거에서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저한테 6개월마다 한 번씩 연봉 협상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 빼고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6년 차가 됐을 때 제 월급은 6년 차면 꽤 높은 거잖아요. 그때 제 월급 최고 160만 원 받은 게 최고 월급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요즘엔 한 주 이틀 정도 출근을 하고 월 1억을 그것도 시스템을 만든 경영자로 유명해지기도 하고 이런 좋은 아파트에 또 살게 되고, 제 하루 일상이 어떠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 갔다가 사우나 가서 사우나 하고 또 아파트에서 조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식을 먹으면서 일상이 갑자기 엄청나게 갓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지내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20대 때도 맨날 이렇게 책 읽고 자기 개발하면은 차근차근 성장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1년에 100권 책 읽기 하면서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이때는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여러 번 연봉 협상 실패했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나와서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나 진짜 열심히 사는데 내 삶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나 왜 이렇게 운이 안 따라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제가 20대 후반에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곡선을 만들어냈었어요. 오늘은 이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
폭발적인 성장, 여러분 애매모호한 성장이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을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요, 한 가지 대전제가 필요해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관찰해보니까 자본주의에서 성장은 계단식, 차근차근 내가 노력해서 차근차근 성장하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려 꽂히는 에너지를 동력 삼아 성장을 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이커브 성장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J, 그 알파벳 J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가 다 아는 용어일 거예요. 뭐 퀀텀 점프, 티핑 포인트 같은 책에서도 이 제이커브 성장에 대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요. 동양과 서양에서 성장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스티브 잡스나 간다 마사노리의 성장 그런 스토리도 이제 관심 있게 보다 보면요, 이 제이커브 곡선, 내리 꽂힌 만큼 실패를 한 그 하강한 구간만큼 동력을 삼아서 추진력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심지어 과학에서도 작용 반작용 원칙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어쨌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려면은 일단 그 에너지를 받게끔 내리꽂히는 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나도 그랬다라는 거를 제 인생에도 제이커브를 경험한 3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10년이 걸렸다고 했죠. 저는 처음부터 사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직장인일 때, 프리랜서일 때, 또 경영과 사업을 하면서 총 3가지 제이커브를 경험을 했는데요. 제 인생은 너무나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3가지 단계 모두 제가 바닥을 찍었을 때만 상승 그래프가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운이 좋아서 막 뭐가 승승장구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이제 질문을 듣는 게, 처음부터 사업가가 꿈이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 절대 아니요. 그냥 각 단계마다 있었던 큰 시련을 견디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레벨업을 한 것일 뿐이에요. 심지어 저는 오히려 사업을 하면 삶이 불행해진다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직장인 생활을 또 월급 많이 못 받고 오래 살다 보니까 퇴근하고 집에서 소확행하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사업하면서 큰 스트레스 견디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 사업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단계별로 오는 시련을 견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좀 불행하냐라고 봤을 때 진짜 너무 감사하게 이제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진짜 과분할 정도로 좀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는 거 되게 좀 질리실 것도 아는데, 이게 진짜 가능하다는 거는 제가 증언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자랑하려고 나왔냐, 뭐 어떻게 했다는 건데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 오늘 비 진짜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브레이커스 강의를 신청을 하고 또 알고 여기 와서 질문도 하고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도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면 누군가한테 삶에 적용이 돼서 실행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런 분들 모이기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박수 한번 치면서 서로 대견하다 이런 것 좀 하면서 이야기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게 이렇게 묶어봤어요. 김 팀장의 실현 3종 세트. 그러니까 어떤 실현들을 겪고 제이커브를 그려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팁들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직장인일 때 실현이에요. 땡땡이 안 나온대. 네, 앞에 분, 이 땡땡이 뭘까요? 직장인 최고의 실현 힌트입니다. 월급, 다들 똑똑하시네. 어떻게 하셨지? 네, 맞아요. 제가 20대 22살이었는데, 월급이 안 나온대요, 회사에. 심지어 그 월급이 안 나오는 이유로 제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가 제대로 정산이 되지 못해서라고 이제 전 직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들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어떻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그 회사 도망쳐야겠죠. 그런 회사 다니면 안 되는 회사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으로 어렸잖아요. 회사의 생리를 잘 모르다가 처음으로 회사가 월급이 자동으로 그냥 따박따박 나오는 곳이 아니라
정확한 데드라인과 비용 관리가 필요한 곳이구나를 명확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냥 제가 하는 프로젝트가 정확한 데드라인에 정확한 비용이 흘러갈 수 있게, 예측 가능하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거를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됐을 때 굉장히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뭐 S엔터테인먼트, 국내 대기업, 미국 대기업 분들이 제가 퇴사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한테 다이렉트로 프리랜서를 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너 프리랜서를 원래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했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당연히 아니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회사에서 처음 월급 안 나왔던 날을 항상 기억했고요. 그때부터 아무도 안 시켰지만 5년간 순수익 관리를 항상 훈련했어요. 매 순간마다. 한 번도 그 순간을 제가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프리랜서를 하면서 첫 달에 월급의 10배 가량의 돈을 벌게 돼요. 성공적인 프리랜서 데뷔. 근데 프리랜서를 하면서 조금 잘 나가니까 좋은 회사들이 저한테 계속 이제 의뢰를 주다 보니까 제가 약간 뽕이 취해요. 아, 나 좀 잘 나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 있던 예전 회사 다니던 후배들한테 나랑 같이 하자 하고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 아, 나 요새 이런 프로젝트 의뢰 받는데 나랑 같이 하자 하는 식으로 막 불러 모읍니다. 근데 또 프리랜서에서 제가 또 성장을 하려면 시련이 왔겠죠. 이 땡땡 뭘까요? 내일, 맞아요. 와, 왜 이렇게 다들 똑똑하시지? 맞아요. 네, 프리랜서 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그때 제가 한 달 정도 뭐 주변에 있는 잘한다는 애들 이미 회사 다니고 있는 친구들 그만두게까지 하고 제 프로젝트로 다 불렀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프리랜서라는 게 그냥 클라이언트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 사람들이 날 책임져 주지 않아. 그래서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드라마처럼 박스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짐을 들고 나오는데요. 창피해가지고 같이 일했던 분들 얼굴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전 여전히 그 친구들한테 연락을 못 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나한테 이때까지 좀 큰 회사들에서 일을 좀 줬다고 내가 자본주의에서 좀 뭔가 된 줄 알았는데 사실상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남 방해 안 받고 할 능력도 없었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 동료들을 지킬 힘도 없었구나를 뼈저리게 깨닫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다. 나도 저 결정하는 저 사람이 돼야겠다. 다른 건 모르겠고 내 사업을 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건 모르겠고 적어도 좌지우지 되진 말자. 갑들한테 좌지우지 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흑화를 하게 됩니다. 저한테 그때 안 하겠다고 했던 분이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사업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 돈 버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열받아가지고 뭔진 모르겠지만 나도 그 돈 버는 시스템 가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 사업가 하겠다 선언을 합니다. 네, 아시는 분일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뭐 했냐면은 일단은 책을 미친 듯이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잠깐 일했던 독서 모임에 계속 갔습니다.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공짜로 준 책들을 읽고 독서 모임에 가서 이제 귀인을 만나죠. 그래서 만든 게 여러분들 혹시 아실 수 있는 회사인데 이사한 마케팅이라는 회사예요. 결국에 이제 업계 1위가 됐고 월이력 수익 자동화가 됐고 그것까지 만들고 전 퇴사하게 돼요. 해본 적도 없는 마케팅으로 창업을 했거든요. 네,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 상황 다들 이해하시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열정이 너무 가득하니까 일단 뭐 마케팅을 배워놓으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뭐든 확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마침 내가 제안하고 싶은 자청님도 마케팅 회사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럼 동업을 제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지금 실력은 없으니까 이렇게 제안하자. 너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 무급으로라도 자를 먼저 써보세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호기롭게 제안을 했지만 사실은 사람은 이게 다들 처맞기 전까지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가한테 가장 무서운 적자라는 실언을
또 맞게 됩니다. 역대급 시련이라고 생각했어요. 와, 이거 진짜 내가 웬만하면은 나는 약간 맷집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진짜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자, 앞에 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순간에 내가 한번 호기롭게 해보겠다고 돈까지 안 받겠다 시켜달라 했는데 적자가 2억이 났습니다. 도망칠 건가요? 끝까지 책임질 건가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도망칠까요? 아, 이게 현명하신 분. 근데 저는 그때 진짜 도망치고 싶었는데 근데 모르겠다. 일단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마인드를 좀 바꿔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잘 안 풀리면은 어떻게든 외부 탓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냥 이게 뭐 누가 안 도와줘서 뭐 했고 막 온갖 외부 탓을 다 하다 보니까 어차피 탓해봤자 바뀌지 않는 것을 탓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핑계 하나도 대지 말자. 그냥 온전히 매출로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는 온전히 내 책임이다. 핑계 대지 말자라고 생각을 일단 마인드를 세팅을 했고요. 두 번째,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제가 1년에 100권 챌린지 막 했었잖아요. 아무 필요 없었어. 세워라 내워라 읽기 중심의 독서였습니다. 그냥 책 권수 채우는 거에 막 급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진짜 1시간이 너무 급한 상황이 되니까 문제 해결 중심의 독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문제 해결 중심의 독서가 뭐냐? 예를 들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뒤에서 예시 들어드릴 거예요. 영업 미팅에서 반드시 내가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날 아침에는 설득의 심리학을 읽고 영업 전략을 짭니다. 혹은 제가 새로운 상품을 런칭할 생각이라면 새로운 상품의 가격은 반드시 헤르만 지몬의 프라이싱이라는 책을 보고 가격표를 짭니다. 혹은 제가 직원들의 연봉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괴짜의 경제학이라는 사회경제학 책을 읽고 인센티브 구간을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꿀팁인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업 미팅에서 반드시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한테 한번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책을 목차를 쫙 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책에 있는 목차거든요. 거기서 제가 꽂히는 거를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보라 색깔 표시해놨어요. 여러분들도 볼펜으로 이렇게 칠을 하면서 보면 돼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전략들을 내가 바로 써먹어야겠다. 자,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2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절 후 양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29만 원짜리 마케팅 상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29만 원을 먼저 제안하는 게 아니라 거절당할 첫 번째 제안을 무조건 위에 만들어 놔야 돼요. 이 책에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2번 이상 연속으로 거절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방을 사러 가면은 여러분이 무슨 모델, 얼마의 예산을 생각했든지 직원들이 와서 뭐 어떤 가방 보러 오셨어요? 라고 물어는 보지만 최고가를 보여줍니다. 뭘 보러 왔든. 그래서 내가 아무리 30만 원짜리를 사러 갔어도 100만 원, 200만 원부터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는 어차피 거절할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팔고 싶은 게 목표가 29만 원이라면은 29만 원은 몇 번째에 제안해야 된다? 2번째. 네. 이게 거절 후 양보라는 방금 설득의 심리학 책을 읽고 바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인 거예요. 어떻게 뽑는지 예시가 보였죠? 자,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요.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설득하고 싶다면 친구가 되어라. 내가 너무 좋아하는 파트라서 이거는 제가 내부 교육 자료로 7대3 법칙 김경은이 만든 거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칙이냐면 설득을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역으로 오히려 절대 설득하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상대방이 일단 70%를 말하게 하고요. 저는 무조건 30% 언더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70%가 지나갈 때까지 절대 팔려는 물건에 대해서 절대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일단 친구가 돼야 되죠. 말을 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말을 하면서 날 좋아하게 만들어서 진짜 우선 친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득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얻은 상황에서 이 사람의 문제를 정확히 내가 인지를 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식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저는 계약서 들고 와서 사인 안 하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30% 이상을 말한 적도 절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책만 읽어서 저렇게 워리럭 시스템 만들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없는 말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책만 읽어서 워리럭 시스템 만들었다는 거 비약입니다. 누가 책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거 좀 많이 빼고 얘기한 거라고 걸러 들으세요. 자, 플러스 알파 요소가 필요한데요.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는 환경 설정, 이거 엄청 많이 들으셨죠? 뭐 계속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실패하기 전략. 그냥 빨리 실패하고 그냥 피드백 받으세요. 그리고 일단 실행하기. 이런 전략들이 무궁무진하게 플러스 알파 요소들로 엄청나게 많아요.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집중하셨죠? 벌써 끝장입니다. 제가 이런 제이커브를 그리면서 느낀 점은 너무 안 만나고 싶으시겠지만 사람은 필연적으로 특히 성장하고 싶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시련을 겪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하세요, 그냥. 그런데 하나 너무 반가운 사실은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저도.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은 팁은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 중심의 독서. 그냥 책 읽지 마세요. 권수 채우지 마세요. 그리고 환경 설정, 또 실행력 등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장은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 찍어서 동력을 받아서 추진력을 받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폭발적인 성장은 한 번은 내리 찍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약간 감성적이게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진심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10년간 진짜 실현의 순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경훈아 너 그렇게 호구처럼 살지 마라. 도망쳐라. 이 얘기를 매 순간마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위치가 어디든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지 제가 감히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제이커브 그리는 선상에 올라온 거고요. 여러분이 포기만 안 하고 아까 박웅현님 이야기처럼 내가 선택한 걸 이게 정답이 아닐지라도 정답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로 끝까지 밀고 나가면은 그 동력만큼 훨씬 더 높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높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사실은 블로그 마케팅 말고는 아예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대중 앞에서. 그래서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좀 공감대가 많이 생길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박우현 씨처럼 엄청 앞서 나가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되게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의 방식을 나누고 좀 응원하기 위해서 그 평생에 제가 인스타그램도 안 하거든요. 근데 어제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서 김경은 연사님이 드디어 인스타그램 만들었습니다 하고 공유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활동을 안 했는지 알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약간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여기서 다 못 푼 성장 팁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 설정 팁은 여기 오신 분들한테 좀 무료로 공유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공유해도 뭐 다운로드만 받고 안 읽으실 분들은 그냥 오지 마세요. 사절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읽고 함께 성장할 분들은 뭐 지금 아무 게시물이 별로 없긴 한데 저 팔로우 해달라고 얘기하기 너무 민망한데 해주세요.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팔로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강연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Q&A 시간은요, 저희가 온라인부터 그리고 사전 질문부터 좀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사전 질문이 정말 많이 접수가 되었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올라 훌라춤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저는 시작하는 실행력은 누구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항상 끝이 흐지부지하게 끝나서 이도저도 아닌 게 되죠. 한마디로 끝발이 약합니다. 김경은 브레이커님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셨을 때 끝까지 끌고 나가는 동기나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오, 너무 좋은 질문인데 왜 좋냐면은 제가 진짜 실행만 잘하고 끝이 거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나는 정말 실행은 진짜 잘하는데 끝맺음이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한 달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달이 있으면은 제가 시작을 했을 때 뭐 5월 뭐 1일부터 시작해야겠다 하면은 이게 3일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데드라인을 10개로 쪼갰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시작했을 때 에너지가 한 이틀 정도는 간다 싶으면은 다 맨날 거의 이틀이 지나면 계속 데드라인. 그래서 저는 거의 수금 이렇게 저한테는 그냥 루틴이거든요.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은 알아요. 저는 매주 금요일이 데드라인도 아니고 매월 마지막 주가 데드라인도 아니고 그냥 인생에 항상 수요일과 금요일이 데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작해서 제 동력이 다 하는 데까지를 측정을 해서 거기를 그냥 1차 데드라인, 2차 데드라인 그냥 둬서 그냥 마감을 빨리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 그리고 세 번째 시작 이렇게 해요. 네. 네,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머님이라는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늘 도전적인 선택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10년간, 저는 10년간 해오던 댄서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많이 두렵습니다. 댄서를 그만두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 발견하게 된 일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새로 발견한 일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몰라요?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해주셨던 질문과 답이랑 되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너무 TMI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6년 정도 다녔다는 회사가 강연 만드는 회사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진짜 박우현님 덕후였어요. 그래서 한 진짜 30번도 넘게 섭외한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실 거거든요, 저를. 근데 저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거의 모든 강연 내용을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박우현님 빙의해서 얘기하면은 이게 세상에 정답은 없고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댄서를 선택하든 새로운 걸 선택하든 내가 일단 선택을 했으면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만 남은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제 인사이트는 아니고 박우현님 인사이트를 제가 좀 빌린 거긴 한데 제 삶의 모토기도 해요. 내가 지금부터 뭘 선택하든 이 선택을 내 정답으로 만들겠다. 아까 전에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상황에서도 매출 책임지겠다고 회사 다니면서 순수히 훈련하는 거 바보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선택을 저는 그 선택을 한 저를 좀 멋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 선택에 맞게 만들어야겠다라고 검증하는데 10년이 걸리긴 했죠.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AYAAN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저는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함께 일해 나갈 파트너를 잘 구하는 것도 운이자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파트너를 구할 때 상대방의 어떤 요인들을 많이 보시나요? 전 상대방 요인 안 보고 제가 뭐 줄 수 있는지만 봐요.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줄 수 있지. 그래서 상대방 그거 잘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장 계신 분들 받으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프라인 현장의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질문 안 하시면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실 거죠? 네. 저기 먼저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강연 중에 7대3 법칙에 대해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좀 대화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생겨서 대화에서 그 질문을 잘하는 게 굉장히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제안을 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한 그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개인적인 노하우가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제가 이런 관찰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데 미팅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다 찾아봐요. 그냥 전부 다 찾아보고, 그리고 제가 약간 이거는 그 특징인데 좀 사람 장점을 되게 캐치를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의 첫 질문은 이 사람 장점을 이 사람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그냥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너무 멋있기도 했고, 그 사람이 자기 장점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고 있고 그걸로 대화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좀 만나기 전에 엄청 많이 찾아보고요. 찾아볼 때 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결핍 위주로 찾아보면서 결핍을 해소시켜주는 대화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약간 좀 그 사람이 자기 장점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랑 빨리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 저랑 친구가 되게 하려고 그런 전략을 좀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 네. 앞에 하얀색 티 입으신 남성분께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 말씀해주신 그 인생 히스토리에서 시련이 올 때마다 이제 어떠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인사이트를 얻고 이렇게 치고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신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런 시련 속에서 그 시련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시련들이 왔을 때 혹시 이제 병은 브레이크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좀 돌아보시고 나에게 피드백을 주고 그런 어떤 것들을 하셨었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오, 엄청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인데, 제가 근데 아까 전에 그 써놓은 거 있었잖아요. 아까 마인드 1번,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1번 마인드. 제가 적자놨을 때 마인드 세팅을 일단 바꿔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첫 번째 문장이 일단은 핑계를 하나도 대지 말자, 전부 다 내 탓이라고 일단 생각해보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부 다 내 탓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뭐 핑계 댈 일 되게 많죠. 근데 그렇게 약간 마지막에 스물구멍을 만들어 두면은 그렇게 좋은 전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공감 못 살 말일 것 같긴 한데, 그냥 그 핑계에 대해서 저한테 득되는 게 없으면, 제가 너무 T인가요? 근데 핑계 대가지고 득되는 게 없으면은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이라서, 뭐 슬프고 아픈 건 좀 이따 생각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가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바꿀 수 없는 거는 그냥 차치하고 바꿀 수 있는 것만 생각하자. 그 바꿀 수 있는 것 중에서 남이 나를 안 도와주거나 외부에서 뭔가 운이 안 좋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온전히 나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만 좀 집중하자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엄청 건강하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결국에 이제 제가 이거를 마지막에 가장 큰 시련을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제가 어쨌든 앞에 말했던 그 부를 엄청나게 많이 누리게 됐을 때,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좋은 아파트에 살 때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약간 뭐 아플 때 남 탓도 하고 힘들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계속 이렇게 꽂히고 성장하고 이게 그 10년 동안 3번 정도가 이렇게 크게 반복이 됐다 보니까 제 멘탈적으로 그 밸런스에 대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것도, 성장 중요해요. 폭발적인 성장 너무 중요한데 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좀 지속 가능한 성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장하지 말고 집에서 막 소확행 누리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폭발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 제 삶이 너무 행복해진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림에도 불구하고 버는 충분한 돈, 이게 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걸 세팅을 하는 거에 요새는 제 인생의 1번이긴 해요. 네, 다음 질문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계시는 여자분 검정색 옷 입고 계시거든요. 이쪽. 뉴욕 여행 가시는 분.
너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아까 그 문제 해결 중심의 독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책이 내 문제에 답을 줄 거라는 그 책은 어떻게 찾으시는지 궁금해요. 오, 와, 진짜 핵심적인 질문인데, 일단은 진짜 초보들은 솔직히 알기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낭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초반에는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양을 투자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양을 투자해야지 질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뭐 별 이상한 책들, 이상하다고 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그냥 답이 없는 책들 정말 많이 봤었어요. 그러다가 보다 보면은 그거 갑자기 눈에 막 하이라이트가 쳐져요. 방금 제가 목차에 막 쳐놨었죠. 그게 여러분들 보여줄 강연 자료 만든다고 거의 진짜 2, 3분 만에 다다다다 했는데 저한테는 하이라이트가 쳐져요. 이게 초기 사업자분들은 반드시 이걸 읽어야 된다. 혹은 내가 이걸 읽어야 된다가 이게 확 볼드 처리가 돼서 보여지는 순간이 어느 순간 오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책 읽기 삽질을 엄청 20대 초반 때부터 책 100권 읽기 계속했다 했잖아요. 그걸 많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양이 쌓여서 퀄리티로 전환되는 구간이 왔고 그 구간이 왔을 때는 목차만 보고 결정해요. 목차에서 이게 답이 있겠다. 저는 되게 실용적인 독서를 좀 했다 보니까 목차 안에 거의 답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평소에 유튜브에서도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오늘 강연 내용 좀 번외로 네. 조금 실전적인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좋죠. 네네. 지금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네. 근데 혹시 뉴스레터에 대해서 이 시장을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초창기 단계인데 네. 인테리어 관련으로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가 2개인 건가요, 지금? 어, 인테리어 회사인데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건가요? 네네네네. 멤버십인가요? 그래서, 혹시? 네, 멤버십을 유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 공감 못 하시면 어떡하지? 최대한 다른 분들 도움될 수 있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인스타로 마케팅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초창기 단계라서 조언을 조금 해주실 게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몇 가지를 더 던져야 될 것 같은데 뉴스레터 유료로 하는 건가요? 네네네. 월 결제인가요? 네네. 얼마인가요? 지금 4,900원. 4,900원이요. 목표가 얼마예요? 매출? 매출은 지금 구독자 1만 명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1만이면은 얼마죠? 총 월 5천만 원. 5천만 원인가요? 그러면 리텐션 목표는 재구매? 재구매 목표는 아직 안 설정. 이게 멤버십이 핵심 BM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재구매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이 뉴스레터를 한 번 구매한 사람이 재구매하는 것에 완전 몰빵해서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핵심 프라이싱 전략이 월 멤버십이었고 월 멤버십은 한 번의 구매로 객단가라는 게 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야지. 제 기준에서는 거의 이런 월 멤버십은 60% 정도를 목표로 잡는 게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 그 BM은 모르겠고요. 뉴스레터로만 한다면 목표 매출을 일단은 첫 번째로 두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목표를 재구매율로 두세요. 그래서 재구매율로 둬서 쭉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하게 저는 그렇게 전략을 세울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 바로 기둥 옆에 계시는 분. 카메라 기둥 바로 옆에 계시는 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성공한분들을 인터뷰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인데요. 네. 저도 이제 저의 것을 너무 하고 싶어서 네.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네.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다양한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하나의 네. 그 원띵을 찾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오. 그래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인고의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런 게 크더라고요. 근데 몇 살이세요 혹시? 지금 25살. 25살이요. 25살이 원싱을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하고
약간 능력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는 분들의 민 마음을 좀 보면은 사실은 이것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공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사실 이것도 할 수 있을 거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제 20대는. 그냥 이거 아니면 나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회사에서도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쭉 이제 갔던 건데 원싱을 찾고 싶으면은 이게 내가 정신 집중을 해야지 이것만 집중해야지 하는 것보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환경 설정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환경 설정을 하시거나 근데 좀 개인적인 거는 그냥 뭐 25살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게 재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부터 손 들고 계시던 중앙 여자분께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잡음 때문에 이 마이크로 진행을 할게요. 너무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 강연 너무 재밌게 들었고 대표님의 그 역사들을 들어보니까 마케팅에 대한 사명감도 남다르신 것 같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후에 비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어떤 마케팅 문화를 만들고 싶은지 궁금하고 그리고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줄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박이다. 오. 근데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있긴 있는데 저는 목표나 이런 비전은 지금 좀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만 얘기한다? 이게 지금은 너무 강해가지고 왜냐하면 20대 때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제 청춘을 너무 많이 바쳐서 이제 더 이상 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될 거다 혹은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에 책임감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영향받는 사람도 이제 좀 한 명씩 더 생기고 하니까 저는 제가 그 말들의 영향을 받고 제 청춘을 바쳤던 입장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대신에 제가 그거 하나는 약속해요. 제가 일단 말한 건 무조건 지킨다라는 건 있는데 제가 만들어 가고 싶은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저는 보통 자기가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브랜드를 가지고 그걸로 생계의 문제에 처하신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처음엔 이렇게까지 책임감이 있지 않았는데 제 강의가 정말 불특정 다수들한테 판매가 되고 제가 아예 강의 초반에 써놨거든요. 자기 사업하지 않는 사람 듣지도 말라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그 강의 가치를 모른다라고 해놨고 그래서 정말 전국에 있는 많은 사업가분들이 제 걸 들었고 저한테 따로 찾아오고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됐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 부르주아들 진짜 내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갑자기 남편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시력장애 판정을 받고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생업 정서에 내몰려야 되는 상황에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강의를 들었고 제 강의를 듣고 결국에 자기 가족의 생계가 해결됐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연락을 받았을 때 제 책임감이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 그때 저는 단순히 제가 블로그라는 걸 하지만 상위 노출, 키워드 이런 걸 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요. 결국에 이게 누군가의 가족을 지키고 이 생계를 유지시키는구나라는 거를 현장에서 만나고 실제로 저 코칭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가깝게 듣다 보니까 사실은 저 자기개발적인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쪽이 훨씬 더 저한테는 소명감이 엄청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복사를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생계 문제만큼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게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제가 아까 전에도 설득의 심리학 책에 나와 있었지만 고객하고 친구가 되면 되고 고객하고 같은 편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고객을 상대방으로 두고 막 뭐 어르고 달래고 설득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객의 눈이라는 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고객 관점에서 고객의 마음을 얻는 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사명감은 좀 이런 현실의 생계의 문제를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면 또 생계를 본인 생계가 아니라 가족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는 순간이 오실 텐데 그때 너무 힘들지 않게 처절하지 않게 일을 하려면 고객의 마음을 얻는 법에서부터 모든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시작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제가 사명감 있는 주제라서 되게 진지하게 이야기가 되는데 뭐 유튜브, 뭐 인스타, 뭐 이런 기능적인 것들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본질은 어차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에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고객도 있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도 있고 가족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결국에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케팅을 공부를 할 일이 있으시거나 사업을 할 일이 있으시다면 이거 대전제 하나만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하는 마케팅은 돈 벌려고 혹은 상해 노출하려고 조회수 늘리려고 이런 것보다 정말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고 클릭을 얻는 것도 마음을 얻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전제에 대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입 밖으로 내고 제가 지킬 수 있는 건 그냥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 하나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진지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 받을 시간인데요. 이쪽에서 계속 손을 들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네, 이걸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보통 창업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네. 뭐 마케팅 관련 회사를 먼저 들어가서 좀 밑바닥에서부터 배우고 그 뒤에 뭔가 창업을 하는 경우가 보통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나도 마케팅에 대해서 모르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창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와 자청님께서 그걸 오케이 하시고 이제 같이 시작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자청님 생각까지는 제가 이게 100% 유추할 수는 없겠지만 자청님도 똑같이 생각해요. 이게 마케팅이라는 게 기술적인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분이 저를 이제 독서 모임 제가 리더였고 그분이 참여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 인원들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그 20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면서 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존재감을 살려주는 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보신 것 같아요. 제 유추입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하기도 하셨고 일단은 뭐 사람을 알아보고 잘 마음을 얻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거는 그냥 가르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 마케팅 모르는데 이제 시작을 했던 건 진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마케팅을 알면 앞으로 내가 뭘 팔고 싶어져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겠고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히 마케팅 회사 들어가서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 좀 많이 들었죠? 태생적으로 약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성향이 좀 있는데 아니 모르겠고 일단 시작해서 내가 배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인사이트가 별로 없네. 죄송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 취준생 때 이상한 마케팅 지원했다 떨어진 적이 있는데. 나 뭔가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되게 저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강연 들으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평생 가져왔던 습관이나 루틴 중에 이것만은 정말 추천한다 싶은 거 독서 말고 한 가지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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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강의 다 끝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사실 이 대본을 오늘 오전 10시에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작팀한테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아예 안 잤어요. 그냥 강의를 원래 만든 대본이 있었는데 그걸로 강의하려니까 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는 절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환경 설정 세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랑 함께 일하는 분들 를 제가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SOS를 쳤어요. 내가 결심한 게 이렇게 밤 10시였나요? 밤 10시쯤에 제가 선언을 했어요. 나 이거 강연 다 갈아엎어야겠다. 그리고 오전 7시에 혹시 줌에 좀 들어와 줄 수 있냐. 내가 오전 7시에 이거 전부 다 바꿔놓겠다. 대신에 오전 7시에 들어와서 나 좀 검사 좀 해줘라.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저는 되게 같이 일하는 분들 제가 약간 좋아하고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하고 일하거든요. 제가 제일 잘 보이고 싶은 최근에 저희랑 합류하는 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밤 10시에. 말도 안 되는 거죠. 11시였나요? 어쨌든 뭐 자정 정도 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한데 나 다 고치겠다. 내일 오전에 7시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오케이 해주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데드라인 딱 걸린 거죠. 7시에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사람을 실망시킬 수는 없다. 이 생각으로 선언하기 하고 이제 밤새 준비하고 아침에 이제 보여드리고 오케이 맞고 그때부터 PPT 디자인 작업 시작해가지고 택시 타고 오는 길에 제작팀에 보내서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왔는데 저한테는 약간 그 선언하기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 선언하기 그 사람이 뭐 누구든 상관없어 그냥 내가 좀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 선언하기 이거는 거의 적중률 200%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간이 이제 모두 종료가 되었는데요. 이로써 김경은 브레이커님의 무대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